책을 내고 나서 한 5천 분 정도가 음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의 대부분 제가 음.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요가 그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일부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성의 없는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게 절박함이라던가 그냥 환경 자체가 되게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정답을 향해서 쫓아가도록 만들었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의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루커님도 그렇고 그런 방황을 당연히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본인만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이랑 이런 걸 하셨고 뭘 알아서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뭐가 열려진 그쵸, 그쵸, 경험을 그쵸. 하신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결이 조금씩 더 갔던. 사실은 저도 조언해 드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뭐 대단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음, 다시 뭔가 시작할 때 주변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대단한 시작을 준비하느라 저런 질문을 음, 하게 되는구나. 이게 많이 음흠, 안타까워서 우리 음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린 뭐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아, 닥치는 대로 하는 거 그쵸, 아닙니까? 살아남긴. 네.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음,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성과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 인터뷰를 해오고 음, 있습니다. 음. 치즈를 아시겠죠? 내가 거기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합니다. 그건.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을 인터뷰한 남자 시인입니다. 오, 좋네요, 그거. 시인. 유코님이 당연히 그런 적격자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의 태도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배려한다거나 아니면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성 있게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술을 알아서 시작을 한다거나 뭘 알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그런 내공이 있어야지만 나올 음,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뭐 글 쓰는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본인도 자신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태도적 일단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되게 좋아요. 왜냐면 뭐 워낙 많이 인정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영업인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저 강의도 하니까 그런 강의할 때 이제 그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서 청중의 그 눈이 달라지는 거를 몇 번을 봤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겠죠. 계속. 음,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강의를 이제 그전 회사, 이제 원수사에 근무를 할 때 신입사원 강의를 거의 2, 3년 정도 했는데 다 당연히 거의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어, 왜냐면 제가 근무했던 데가 손해보험사다 보니까 어, 신입사원 강의를 딱 갔는데 저는 20대고 뭐 앉아 음, 계신 분들이 어, 막 40대에서 60대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가면 약간 음,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음, 왜냐면 이번 직업이 처음이 아니실 거고 당연히 그간 되게 많은 것들을 들어오셨을 거니까 음, 처음에는 강의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렵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면 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뭐 음, 어디서 경력직이신데 여기 회사만 신입사원 교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엔 가장 저답게 했을 때 어쨌든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상사분한테 되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대로 저는 가면 결국엔 제 스타일대로 하게 되는 거죠. 몇 음, 개 필수적인 피드백 외에는 음. 제가 제 스타일 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이러니했던 건 저를 피드백해줬던 상사분보다 제 강의 평점이 더 높은 거예요. 저야 같이 오호, 가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 저는 여기 반. 그 팀장님은 이제 여기서 경력만 10년이 넘으시니까 뭐 오호, 다른 반이거나 아니면 오후 반을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평점이 제가 더 높으니까 나중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적인 얘기보단 되게 내 삶을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거, 나답게 영업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 음,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음, 나이를 다 떠나서, 진짜 그냥 신입사원 강의, 그러니까 영업을 별로 못 하시는데, 제가 강의한다고 하면 신입사원 강의는 가서 들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막 선물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신입 제가 강의라고 하면. 음, 제가 막 강의 때 코끼리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오니까 코끼리 지갑을 사오셨어요. 그 음, 분이. 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따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들을 때, 음, 아, 사람들은 자기한테 집중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멘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그거를 잘 아는 분인 것 음. 같고 모르겠어요. 그게 본인이 감당할 정도인지 안 할 정도인지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저도 잘 없지만은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 없어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는 감당 못하는 정도의 음. 그 진정성과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음. 잘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관심사 키워드 3개. 네, 저는 이게 뭘까요? 모험, 돈 공부, 돈 공부, 독서. 독서. 그러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보험 쪽이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약간 너무 많은 걸 하니까 보험이 안 돼서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보험이 맞아요. 근데 되게 그래서 전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그 보험 자체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라던가. 내 부정적인 시기라든지 네. 고정관념이 되게 크죠. 근데 그거를 지금 되게 영리하게 돈 공부나 어쨌든 책 이거가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판매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평이 좀 많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르코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 이미 그 뭐 돈 공부 쪽으로도 당연히 본인이 준비해야 할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많이 알려주고 책도 그렇고 앞 단계에서 호감을 주고 그들한테 콘텐츠로 정보를 주는 거를 뭐 어떻게 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콘텐츠 마케팅 이거 호감을 가진 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세일즈 페이지를 보여주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콘텐츠 마케팅에서. 근데 르코님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품으로 뭐 다가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상품이 음,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움되는 역할을 이미 맡고 있고 음, 그걸로 계속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음, 정보를 주면서 그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보험 쪽으로 도움이 될 때 어쨌든 연결이 돼 가지고 세일즈 쪽으로도 연결이 된다거나 맞아요. 되게 영리하게 하시는 거죠. 본인이 영리한 거 잘 모르세요? 네, 사실 되게 그냥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26에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게다가 제가 이제 얼굴이 막 그렇게 막 전문가보단 되게 어린아이처럼 음. 보이는 얼굴이다 보니까 그게 어. 저한테 되게 마이너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쵸.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어쨌든 어른처럼 보이려는 모습이고 되게 어색한 모습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 되게 똑똑하게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뭔가, 이걸 어떻게 그럼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되게 꾸며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럼 결국 불편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영업을 하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음. 기본적으로 저런 옷도 뭐, 그니까 그 영업에 맞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어색하니까 음. 제가 되게 힘들어 했던 것들 중에 하나여서 사실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원래 보험회사를 취직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사무직을 찾고 있었고, 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정도부터 집에 그러니까 제가 번 돈의 일부를 꼭 집에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점점 페이가 높은 직을 찾다가 음. 이제 보통 애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9시에서 6시 일하고 월급 120 정도 된다고 하는 회사를 찾다가 사무직 총무를 보험회사에서 뽑는다는 걸 봤는데 이제 그게 음. 속는 건지를 모르고 간 거죠. 사실은 오호. FP를 찾는 걸 음. 걔네가 그렇게 꼼수를 썼던 오호. 거였어요. 오오. 그러니까 가니까 약간 면접을 본다고 하더니 뭐 PT를 잠깐 봐야 된다고 음. 하시더니 음. 갑자기 음.
월에, 한 달을 일해서 월에 1,000을 벌 수 있는데, 그래도 120을 받을 거냐고. 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강의가 딱 끝났는데, 어, 저도 그래도 120을 받을 거라고.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1,000만 원을 번다라는 개념이 일단 머리에 없었고, 그치. 1,000만 원이란 돈이 얼마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돈인지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 저는 기껏해야 제가 달에 그 당시 쓰는 돈이라고 하면 2에서 30 정도밖에 안 됐고, 어, 집에다 주고 뭐 하고 해도 저는 120을 벌어도 돈이 남는 애였단 말이에요. 어, 네, 지금처럼 뭐 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다 어, 그 대중교통 타고 다녔고 웬만한 거리 걸어 다녔고 어, 그렇게 뭐 카페 많이 가서 내가 시간 보내는 애도 아니었으니까 어, 저는 평균 생활비가 40이 안 넘었었어요. 오, 20대에는. 어, 그러니까 전 120을 벌면 되게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네, 막연하게 그런 게 있었죠. 1,000만 원을 벌려면 진짜 개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그 PT 때는 어쨌든 나왔고, 어쨌든 설득을 하려고 제 옆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분이 좀 붙었는데, 어, 저는 사실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흔들렸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 가족을 책임져야 됐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면서 벌었던 돈이 가족에게 도움이 됐고, 어, 지금 나는 되게 좋다라는 그 얘기가 그때 돼서야 이제 처음에 받았던 PT의 내용이 좀 바뀐 거죠. 음, 같은 시간 내에 더 벌 수 있다. 음,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음, 처음 그 면접을 보러 갔던 회사 말고 다른 곳을 가봤어요. 음, 그 음, 당시 알고 있던 지인분이 이제 좀 큰 생명회사,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간 회사는 좀 작은 생명회사였고 음, 큰 생명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그분은 법인팀, 그러니까 큰 회사들로 들어가서 영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어쨌든 시작점을 그분이 만들어 주셔서 어, 이제 그러면 뭐가 다르지? 영업을 하면 음, 뭘 다르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이제 음, 그때부터 좀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뭐가 음, 되나 해서 음, 그 법인 지점장한테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 되게 웃겼던 게 첫 번째 회사는 저한테 출근도 자유롭고 퇴근도 일찍 할 수 있고 언제든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월급은 1,000을 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 두 번째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에 가서 지점장한테 물어봤는데 출근을 7시에 하고 밤 11시 반에 퇴근할 수도 있는데 월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완전 정반대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보험이라는 거는 다 다른 걸 파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 무슨 말을 하는 둘 거지라고. 다 맞는 얘기라서 이게 진짜 둘 그쵸, 다 그쵸. 맞는 얘기잖아. 저도 이제 야, 업계에 진짜 신기하다. 와보니까 어,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서로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와, 진짜 첫 신기하다. 회사도 생보사였고 두 번째도 생보사였는데 둘이 완전 하는 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네. 근데 사실은 그 나이, 그 26인 제 나이엔 두 번째 회사의 그 조언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그치. 그걸 듣고도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를 맞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 두 번째 생보사의 그분은 거의 임원직이 들어가기 직전이 거의 지점장이었어요. 그냥 그 어, 업계에서 거의 15, 20년을 넘게 있었던. 어, 그러니까 26인 제가 왔을 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겠죠. 어, 도입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법인이었으니까. 자기네 팀은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니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됐어요.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회사를 하나 더 찾아갔어요. 이번엔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서 한 번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분은 보험을 좀 내가 이분 지금 들어왔던 분들이랑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은데라는 어렴풋한 기억이 나서 그분 통해서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제가 근무를 원수한 6년을 했던 그 회사에 거기 부지점장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음,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시간도 내가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절대 쉽지 않다. 어, 그리고 본인의 나이가 되게 어리기 때문에 어, 솔직히 나는 사회생활을 더 하길 추천한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 음, 방향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야, 괜찮을 수도 진짜 있겠다. 신기하다. 정반합 이렇게 네, 조장이 딱 예, 되네. 예, 세 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했던 게 그 이후에 이제 직업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또 알바 찾기가 진짜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은. 음, 지금 3개월을 찾는데 정말 사무직이 없었던 거거든요. 음, 왜냐면 저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보험회사 사무직까지도 그냥 들어간 거죠.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배워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 3개월을 찾는데 계속 이제 영업을 한번 봤으니까 어, 영업이 뭔지를 듣고 오니까 영업을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다가 음,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 음, 영업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배웠고 음, 그리고 영업사원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 한 3년을 버티면 음, 그 다음에 어디 취업을 해도 웬만큼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면 영업은 뭐 못 볼 걸, 뭐 꼴보 다 보고, 뭐 고객들한테 다이다이로 붙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때 이제 선택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내가 그러면 이거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한 게 나는 월에 한 40이 쓰고, 그냥 집에다 줘야 될 돈까지 해가지고, 그래, 나 한 달에 죽어라 이러면 60, 70 정도는 벌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욕심이 사실 많지 영업을 않은데. 시작한 게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학생인 것 같아서 사회인이 되려고 영업사원이 된 거예요. 오, 처음부터 목표가 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 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뭔가 영업을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들어갔던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면 나중엔 진짜 그냥 어떤 거지 같은 회사를 만나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갔던 거죠, 실제로. 와, 근데 그게 되게 좀 약간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접근이긴 했거든요. 돈도 당연히 음, 있었지만은, 그쵸, 아까 그쵸, 얘기한 그쵸. 대로 여기서 버티면 다른 데 적응하기 쉬울 거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저도 학생 쪽에 가까웠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음, 없다 보니까. 약간 사회 나갈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어요, 제 스스로. 그랬구나. 근데 오히려 그것좀 그렇게 시작해서 오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부터 돈을 크게 벌고 싶어서 영업을 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기엔 되게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원래 내가 영업을 못해도 60, 70은 벌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보단 분명 많이 벌었고 어쨌든 그건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전 이상할 게 없던 거였던 거죠. 음, 그렇구나. 음. 그러면 저기 뭐냐, 그 보험 영업을 고민하는 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음. 리크루팅을 워낙 다들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이 그리고 친구들, 시작이 쉬우니까. 네, 이 친구들한테 뭐 현실적인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시작을 할 때 뭐 이런 얘기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듣고 좀 음. 이런 얘기는 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런 기준을 좀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영업이 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번다? 저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은 실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적은 시간에 쓰고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음, 절대 일이 적지 않아요. 그쵸. 네, 업의 강도를 생각을 하면 절대 일이 적지 않아요.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내가 좀 조율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남들과는 다른 패턴의 시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음, 나는 평일에 쉬고 싶으면 평일에 일을 안 잡으면 되는 거고 주말에도 쉬고 싶으면 주말에 일을 안 잡으면 되는 구조인 거죠. 음, 회사가 나에게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 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음, 절대 뭐 일하는 거 대비 돈을 더 번다든지 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음. 각오하고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이 보험 영업 리크루팅 자기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음, 얘기를 하는 게 경험이 없고 이제 음, 시작인데 자기 음, 통장을 보여주면서 너도 금방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해갖고 설득을 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음. 그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거에 많이 혹하더라고요.
그 차, 통장, 아, 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시작하면은 정말로 동기부여도 안 될 것 같고 금방 실망할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영업을 시작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친한 거랑 도움이 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오, 절대 나랑 친하다고 나에게 내 영업을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어. 음, 이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동안의 내 대인관계가 되게 쓰레기같이 느껴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건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은데 내가 디자인 전공했다고 나한테 디자인을 내 친구가 꼭 맡겨야 된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음, 음, 평상시 디자인을 되게 보여줬고 그 음, 디자인이 내가 평상시에 내 친구 디자인 되게 잘하지? 라고 인지했던 친구들한테 음, 디자인을 맡기고 싶은 거지. 네가 디자이너니까 내가 외주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응.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친하다고 도움이 되는 거는 별개니까 영업할 때 내가 가진 관계가 내가 친구가 많으니까 영업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바람을 불어 넣잖아요. 친구 되게 많네, 일 음, 많네, 음, 음. 전화번호에 그 뭐 네네네네. 잘할 거야라고 이렇게 바로 동일시시켜 버리는데 그래서 더 음, 실망도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지금 되게 주의할 점을 네. 잘 알려주시네요. 세 번째는 영업과 성격은 전혀 상관없다. 성격과 외향적이라고 해서 영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이라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음, 영업은 나다운 걸 제일 많이 알 때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내향적이니까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재밌네요. 음. 저는 그 창업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긴 하거든요. 저도 자기가 어, 내성적이라서 뭐 아니면 뭐 아하, 친구 많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것 같다 이러는데 그 전혀 상관없다고 응. 얘기를 드리고 저도 되게 맞아요, 맞아요. 사업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응. 자기한테 맞는 사업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 방향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자기 색깔을 가지면 된다 쪽으로 간 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보험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그 저기 보험 영업. 저는 뭐 본인이 하고 싶다면 막 진로를 못 정했다고 보험을 해본다 이렇게 하면 좀 웃긴 것 같고 영업이 뭔지를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럼 영업에는 사실 보험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고객을 만나잖아요. 왜냐면 일반 예를 들면 세일즈 똑같이 하지만 가게에서 세일즈를 하는 경우는 음, 그 목표액에 대한 엄청 압박을 엄청 주거든요. 음, 근데 보험 영업이라는 건 결국 내 월급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영업이라고 따졌을 때 그런 뭐 실적의 압박을 안 받는다는 아니지만 내 월급 내가 가져가는 거지 막 누구랑 연계해가지고 막 우리 팀을 좀 막 그렇게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영업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보험은 그런 면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어쨌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하나니까 음. 뭔가 자본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처음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그 뭐냐 영업이나 음. 세일을 할 때 뭐 어쨌든 좀 영업을 배워보고 싶고 이러기에는 이제 보험을 추천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시작하고 나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멘탈도 많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맞아요. 방법 같은 거 찾기도 회사에서 알려주는 음, 거가 의미가 없으니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걸 막 외우게 시키잖아요. 네. 이거 다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고객이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고 싶은 B를 막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는 기계가 돼버리는 소통이랑 세일즈를 배우러 갔는데 오히려 소통을 안 하고 내 할 말만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천할 만한 어떤 공부법이라던가 뭐 책이라던가 강의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좀 영업을 실제로 영업 실력을 키우는데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거 말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상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상품인지 제가 반드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 하나를 가고 맛집을 하나 가도, 응.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잖아요. 어. 뭐 문득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한번 갔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너무 마음에 들어 소개를 해줬는데 내 친구는 그게 싫대. 가봤는데 별로였대. 이러면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입맛이 다른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왜 싫어했을까?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그 가게를 검증해 보면 그 친구가 갔던 상황에서는 맛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식당이나 카페를 추천할 때 그 카페를 제가 혼자도 가봤고 어. 또 다른 사람이랑도 가봤고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몰리는 점심시간이랑 어. 그냥 오후 시간이랑 뭐 저녁 시간을 다 가보는 편이에요. 어. 근데 그렇게 상황과 시간대를 다 다르게 가봤는데도 그 가게가 마음에 들면 그땐 추천을 해주거든요. 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제가 가는 곳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모든 상황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느 시간대에 가도 맛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게를 추천한 거니까 음. 되게 믿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음. 동엔 뭐가 맛있어? 여기는 뭐가 맛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카페는 어디가 괜찮아? 이런 걸. 회사에서 상품이 좋다고 하는 그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근데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파는 나도 이해 가면서 팔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스스로 되게 추천에 대한 명분을 막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명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알고 있어야만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야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날 믿고 가입해 주는 걸 텐데. 약간 그 관점 때문에 좀 그게 있어요. 좋은 상품인지 꼭 검증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일즈는 그냥 가장 나답게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내가 막 신입사원인데 뭐 물론 막 제가 저 1개월 됐어요, 2개월 됐어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 인식 때문에 비추천하지만 음. 그냥 사실 너무 어려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냥 뭐 아직 5년이 안 됐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1개월 됐어도 5년이 안 된 거니까. 그런 음. 건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뭔가 교육에서 알려주는 거, 회사에서 알려주는 그런 멘트들이 저랑은 전혀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가장 나다운 언어로 바꿔서 설명해 줄 때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고객들한테도 커피가 되게 익숙한 매체잖아요. 음.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런 진단비를 설명해 줄 때 큰 음. 포괄 개념의 진단비랑 그런 특정 개념의 진단비를 설명해 드릴 때 그걸 커피에 많이 비유를 해드려요. 에스프레소 같은 진단비가 있고 그냥 라떼나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진단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프레소엔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고 어. 우유를 넣으면 라떼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 시럽을 넣으면 바닐라 라떼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에스프레소 같은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내가 특정 상황들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비고 근데 내가 처음부터 바닐라 라떼 같은 진단비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 뭐 물을 넣을 수도 없고 뭐 넣는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음.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다 뭐 어떤 걸 부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면 이건 갖고 있을 거 내가 에스프레소 같은 진단비를 갖고 계셔야 금액이 비싸더라도 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이 직접 만드신 거네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직업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분이 쓰는 언어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커피는 대중적이니까 그냥 설명을 하는 거고, 어. 뭐 그분 직업이 예를 들면 특정 뭐 예를 들면 자동차다,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그런 진단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거기에 접근을 해드리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가장 거기서 포괄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음. 거기에 거.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들이 이해를 그래서 쉽게. 고객을 그래서 나답게 해야 된다는 게 내가 그분하고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분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해야 그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쌓이면 이제 고객이 저랑 회사를 구분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막 통화했는데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사실 보험을 저한테 가입하셨으니까 저랑 회사를 동일시 여길 수도 있는데 설계사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건 회사가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고객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고객이 그런 게 불편하시죠? 이게 회사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거기는 줘야 일이 끝나고 그걸로 월급 더 받아가는 구조니까 저도 회사에 다 요청을 해서 어필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분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험 막 다른 회사 가면 막 사람들 따라오고 막 그런 일도 막 옛날에 많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나오는 거네. 원수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체가 되는 회사에 옮겨왔어요. 음,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고객들을 뭐 저를 따라서 회사로 옮기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들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가지고 이동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뭐 청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그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청구를 도와드리고, 음, 가지고 있는 상품의 어떤 부분이 진짜 괜찮은 거냐고 하면,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는 엑셀 표를 여기에 오면서는 그걸 익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고객은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해도 다 까먹어요. 근데 어떤 특정 몇 가지 사건들만이라도 기억이 나면 아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내가 까먹었구나 라고 다시 이렇게 띄워드릴 수 있으니까.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없을 텐데. 기록은 진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에 대한 네네네. 그 일을 기록. 할 때 고객에 대한 기록 그리고 나에 대한 기록 진짜 내가 진짜 일을 했을까? 네, 영업사원들은 사실 시간 때우다고 하면 시간 진짜 잘 때워지거든요. 음, 하루 종일 그냥 시간 금방 가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한 것 같고. 음, 근데 영업사원한테 결국 진짜 돈 되는 일은 음,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음, 음, 아니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야겠죠. 보험에 대한 얘기를 음, 몇 사람과 나눴을까가 진짜 일이죠. 나머지는 진짜 일이 아니니까. 음, DM을 보냈다? 그건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전화를 했는데 안부 연락을 했다. 근데 보험 얘기 안 했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음, 예, 설계를 했지만 고객이 보내줬어도 고객이 그거에 대한 다시 반응이 안 왔다면 이건 일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음, 돈이 되는 진짜 일과 가짜 일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설계는 일이 아니죠. 영업사원들은 직장인이랑 다른 게 그거잖아요. 구분을 안 하면 자기는 진짜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빵원이 되는 거고. 응, 근데 그러니까 영업사원 되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았다. 그죠. 시간만, 애만 많이 쓴 거네. 근데 저도 한 7년 일해보니까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건 약간 뻥이란 생각은 했어요. 돈 되는 일을 안 했겠죠. 그쵸. 그걸 구분을 해야 얘기 안 한 게 되겠네. 아닐까. 어, 진짜 일하고 가짜 일을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명확한 얘기인 것 같고. 본인이 그 응. 팀이 있어요? 팀이요? 지금 제가 이제 새로 이직을 해서 팀이 이제 생겨요. 이제 제가 관리해야 되는 팀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 부지점장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팀장 정도? 그냥 팀 리더 느낌? 이게 회사마다 그 지책이 그러니까 뭔가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니까. 어,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데. 본인이 리크루팅한 사람이 팀으로 오는 건지. 무조건, 예, 원래 그래요, 구조는. 그렇게. 제가 리크루팅 하면, 그러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쵸? 운영. 그거는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니까. 음. 본인은 그걸 또 원하고. 사실 저는 리크루팅을 엄청나게 막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거 그냥 물론, 영업 잘하는 사람. 저희 이제 막, 제 위에 있는 상사분들은 제가 그렇게 엄청 많이 하기를 원하시죠.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그게 솔직히 말하면 소득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아직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릴 때 원하면 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좀 거기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보험 영업할 때 첫 번째 갔던 회사에서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래도 본인이 영업을 원하면 그때 도와줄 수 있다. 약간 그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만 저는 막 뭐 소득을 바꾸고 싶고 뭐 시간을 조금 뭐 편하게 쓰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직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그런 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보험하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식을 같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제대로 팀을 꾸려서 사람들에 대해 보험의 인식을 진짜 바꿔주는 팀이는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필요하지 않다? 근데 저는 필요한 순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쵸. 음.
예. 당장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 대학병원 6군데 다니시는데 저희 음, 어머니 보험이 없어요. 음, 너무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되게 어머니가 제 나이보다도 더 어리실 때부터도 가지고 있던 병들도 되게 많으셔서 음, 만약 엄마가 좀 일찍 혹은 뭐 외할머니가 조금 더 인식이 빠르셨다면 가지고만 있었다면 진짜 보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을 음, 집이기도 해요. 음, 응. 근데 그게 되지 않았던 건 다른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족보험을 들어놓으셨었는데 자기 사업이 안 돼서 제일 먼저 해지했던 게 보험이었어요. 음. 지금도 그걸 후회하시거든요. 그때 그걸 갖고 있었으면. 그때 그걸 그, 갖고 있었어. 그쵸? 그때 그걸 갖고 있었으면 상황이 좀 많이 다르겠죠. 음, 지금 인식에 대한. 뭐,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겠죠. 보험을 많이 파는 팀, 음. 뭐, 소득이 많은 사람? 이게 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른 보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제 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분들한테 한번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용기를 안 드려도 되고. 뭐, 이건 바나나 하면서 더 정리가 된 거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우고, 지금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만 집중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실제 영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단 시작했으면 그 시작하다 보면 사실 방법이 나오고 시작하면 또 거기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시작하면 거기서 또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지. 시작을 아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과거에 대한 뭐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지우고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 다 지우고 그냥 지금 나는 무엇 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시작해 보는 거.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바로 네. 시작하기.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통은 과거에 영향받거나 미래에 영향받아서 선택한 거는 빨리 포기하기 쉽죠. 네네.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빠른 포기가 되니까 음, 미쳤다 생각하고 1년 동안 내가 진짜 정말 여기서 엄청난 결과를 내보겠다라는 차라리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생각만이라도 그거에서 그럼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집중해서 미친 듯이 찾다 보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배운 걸 다르게 써먹을 수는 있지만 그 과거나 미래에 갇혀서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면 나아갈 수가 없겠죠. 저는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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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라고 르코님이 네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냥 시작.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대충 그 얘기하는 과정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또 되게 재밌네요. 인터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왜냐면 질문해주신 거 다시 생각해보다가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지라는 걸 또 알게 되니까 제가 바나나가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게 뭔가 희미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뭔가 되게 명확해지는 거야. 예전에 그냥 되게 막 이런 걸걸?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걸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 단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게끔 되어 있죠, 바나나가. 네, 왜냐면 메일 코스 이런 거 해봤을 때 되게 그랬어요. 그리고 때마침 또 저는 코로나 덕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에 줌으로 강의하니까 음, 절반이 줌이니까 이건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제가 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었거든, 시간. 그러니까 돈은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빚 얼마 줘서 뭐 배우는 거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음, 내가 그 시간을 완전히 진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신청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신청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집중했는데 줌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일단 마음이 다 놓여서 그랬구나. 되게 행복하게 신청했어요.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잘 마치시고 카톡에서 또 예, 카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